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AS텍입니다. 일단 AS텍은 제가 예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이제 들었을 기업이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기업이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AS텍은 현재 기준으로 약 4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것도 그 전에 이제 캡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5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S텍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팔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기를 잡았다. 네, 승기를 잡았다. 놓쳐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하는데 AS텍도 이제 그 정도 영역으로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 승기를 잡은 기업들이 몇 종목이 있어요. 사실 1년에 한두 종목 정도만 이렇게 승기를 잡고 팔지 않아도 되는 영역으로만 가게 된다면 그다지 나쁜 성과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4종목 이상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꽤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5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단기간 내에 꽤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권에서 꺼야 되느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병목전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지지라인이 좀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전 영상들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29,000원대에서 29,000원대에서 말씀드렸고요. K화장품 숨겨진 핵심 기업 자외선 차단제 원료 압도적 세계 1위 폭등 시작. 저는 이때 이미 폭등이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29,000원, 현재 46,000원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자 36,000원대, 36,050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이 되면 실적이 폭등하는, 여름이 되면 실적이 폭등한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전 세계 수요 폭증, AS텍 압도적 세계 1위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젠 여름이죠. 네, 6월달이 중순까지 왔기 때문에 여름에로 왔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 뭐 화학 용어라던가 아니면 이런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원료의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핵심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AS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로 이제 유기 선크림, 유기물질 선크림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고 이제 선크림사 이제 1위 기업 그리고 2위 기업 선크림 원료사의 1위 기업, 2위 기업의 원재료를 모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심지어 2위 기업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네덜란드 DSM 같은 경우에는 독점 계약까지 맺었어요. 그만큼 AS텍의 기술력과 AS텍의 제품력이 월등하다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독일의 바스프 이제 1등, 2등 하고 있는 바스프 같은 경우도 독점 계약을 맺었다가 올해 5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독점 계획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만 연장이 된다면 저는 추가적인 이제 급등 모멘트도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AS텍이 개발한 신원료라던가 신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납품이 꾸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연장도 안 되고 계약이 완전하게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2위 기업과의 독점 원료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K화장품들, K선크림들이 미국에서도 상위권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참고로 K화장품 같은 경우는 유기 원료는 거의 100% AS텍의 원료를 갖다 써서 이제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제품들, 한국의 화장품, 한국의 선크림들이 해외에서 잘 나갈수록 자연스럽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AS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유기물질에서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선크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말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무기물질, 그 유기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은 유기물질 선크림을 쓸 거예요. 이 무기물과 유기물 차이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기물은 그냥 옛날에 발랐던 선크림들 있죠. 한번 바르면은 백탁 현상, 얼굴이 새하얘지고 약간 좀 뭔가 까끌까끌하고 그런 무겁고 그런 선크림은 무기물질이라고 하고 유기물질은 피부에 흡수가 됨으로써 이제 바르지 않은 듯한 그런 발림성을 제공해주고 백탁 현상도 없기 때문에 바르더라도 굳이 비비크림에 대한 그런 원료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피부색과 동일해지는 피부에 흡수가 싹 되는 로션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도 70% 이상은 유기물질 선크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세계 1위의 원료 기업이 AS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혹은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선크림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특히 서방에서 생산되는 선크림의 대부분이 피부암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AS색이 아니라 서방에서 아보벤존을 이제 원료로 해서 생산한 선크림 같은 경우가 서방에서 주로 썼던 선크림인데 이게 피부암을 일으켜요.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선크림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학교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쪽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크림, 화장품 이런 것들은 피부에 좋으라고 바르는 건데 오히려 피부암을 일으키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피부에 흡수되고 혈액에서 떠다니면서 건강에 각종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부작용들이 상당히 심했었기 때문에 아예 소지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 철회가 되고 있어요. 일단 한국 제품들의 그런 압도적인 성장성과 압도적인 성능이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FDA에서 이번에 FDA에서 BMET라고 해서 이제 선크림 원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금지를 시켰다가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가 원료별로 좀 차등적으로 하겠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BMET인데 BMET 같은 경우는 AS텍에서 생산하고 있고 개발을 한 선크림입니다. 국내에서도 BMET를 통해서 선크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수출을 하거나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미국에서 혹은 서방 쪽에서 선크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AS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에 현재는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5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매수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기회를 엿보고 있고 이제는 팔지 않아도 되는 장기 투자 영역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좀 적어주셨어요. 6월 11일에 적어주신 글이고 여담으로 증권회사에서 보내주신 월간 투자 성적 분석을 보니 제 나이대에서 4월에는 상위 1.5%, 5월에는 상위 2.5% 이내에 들었다고 하네요. 전 한 것도 없이 필승님 따라 몇몇 매매한 게 다인데 말입니다. 운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핵심주에 투자한 효과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도 섹터, 주도주, 핵심 기업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분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레버리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는 상위 1.5%, 5월에는 상위 2.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상위 5% 내에 드는 최상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 레버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풀 레버리지를 일단 쓰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 원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2, 3억을 더 대출로 땡겨와서 가져온 다음에 물방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돼야지만 상위 5%, 3% 내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은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5%, 상위 2.5%를 차지했다는 것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상위권에 들어섰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우리 멤버분이기 때문에 저야 기분이 매우 좋고요. 필승에 따라서 매매 몇 번 한 게 전부인데 굉장히 좀 겸손하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꾸준하게 정진을 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 기업들 위주로 주도 섹터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던 것은 맞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의 실적을 좀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AS텍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불보듯 뻔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올해 내년부터는 훨씬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600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600톤밖에 안 됐던 캐파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퀀텀 점프를 하죠. 이제 1200톤까지 증가했습니다. 1200톤까지 증가했는데 이게 또 2025년 내년도에부터는 2400톤으로 증가해요. 이 카페 정살이 대략 한 2년 동안 4배까지 증가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이게 2년 동안 400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만큼 수요의 증가가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었던 것이고 AS텍 경영진 쪽에서도 물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미리부터 증설을 했다는 것은 경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올해는 1200톤 내년부터는 2400톤이 이제 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DSM과의 독점 계약과 한국 기업들의 약진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미국 측에서 FDA 측에서도 BMET를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 만약에 BMET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미국 화장품들에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원료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그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내년부터도 오히려 더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실적이 안 그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적의 퀀텀 점프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언제나 펀더멘털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더라도
결국 꽤나 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일단 DSM 같은 경우도 연간 대략 한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에 대한 수요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참고로 아보벤존이 시장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보벤존은 갖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AS텍이 밀고 있는 DHLCP라던가 BMET 혹은 다른 이제 신소재들이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 아보벤존 같은 경우도 대략 2천억 원 이상, 시장 규모가 2천억 원 이상, DSM이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2천억 원 이상이고, 전체 시장 같은 경우는 5천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AS텍의 실적을 내고 있는 실적, 당기순이익 85억 원, 매출액 580억, 그러니까 여기서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한국이라던가 동아시아 위주로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가 데일리 제품으로 판매가 되었다면은, 서방권에서도, 남미 쪽에서도 데일리 제품으로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저는 꽤나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아시아 시장 쪽에서만, 특히 한국을 위주로 한 시장 쪽에서만 거의 매일같이 발리는 그런 기초 화장품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미국이라던가 동남아시아, 남미 이쪽으로도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DHCB를 DS가의 단독 납품이고요. 따라서 이제 DHCB는 이제 한국 제품들 외에는 다른 이제 뭐 바스프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납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MET라던가 다른 쪽에서의 납품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 기대감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경영진들의 그런 상현 지명을 통해서 이미 대규모의 4배 정도, 2년 동안 4배 정도의 캐파 증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AS텍에 대한 분석이었고, 자율전 차단제 원료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 어차피 투자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뛰어난 투자자가 되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투자 관련된 전략들, 투자 관련된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켓 붐더하기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가 전부 다 도제식으로 알려드리는 필리슨 사단으로 가입하시면 역시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리슨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